자, 그래서 이제 비반전 증폭기하고 반전 증폭기는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얘 같은 경우는 요 피드백 저항은 결국은 분자나 분모나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게 뭐예요? RI, 그러니까 입력 저항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여기 보면 R 입력은 얘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요 RI라는 이 입력 요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증폭률이 계속 올라가겠죠. 얘는 여기 얘에 따라서 이제 증폭률이 달라지는 거고, 그죠? 비반전은 반전은 이제 피드백 저항에 따라서 달라졌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제 저항값을 넣었어요. 두 개를 넣었는데, 그러면은 얘는 1옴과 그러니까 1kg와 1kg을 달면 결국은 뭐야?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여기는 위는 2kg, 2가 되겠죠. 2kg. 그죠? 그러면 V는 1일 거고요. 그죠? 출력은 이제 밑에 키로하고 위에 키로는 날아가는 거고요. 그죠? 여기가 2kg니까 단위가 2가 남겠네요. 그죠? 결국은 다시 말하면 2배 수다. 1이 들어가면 2가 나오고 2가 들어가면 4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증폭되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이게 뭐다? 바로 비반전 증폭기다. 아주 쉽습니다. 증 반전 증폭기하고 비반전 증폭기의 차이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얘는 증폭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반전은 증폭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이해가 갔을 거라고 보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상기라는 게 있어요. 가상기. 가상기는 말 그대로 가산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입력 신호를 여기서 이제 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가상기도 반전 가상기, 반전 증폭기 가상기, 비반전 증폭기 가상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사실 이제 비반전보다는 반전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반전 증폭기의 가상기를 많이 그러니까 쓰고요. 비반전 가상기는 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입력 단자에 보면 차이가 뭐예요? 입력이 이제 2개 혹은 3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입력 대비 출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우리가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 두 개로 되어져 있고, 입력을 그러니까 출력을 따지면 출력 전압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V1하고 V1번하고 그 다음에 V2번이 합쳐진 전압을 가지고 증폭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이제 가상기라고 하는 건 그래서 가상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요. 출력은 V 아웃은 이렇게 되겠죠. 반전이니까. 그래서 두 개의 입력 전압이 합쳐진 거하고 같이 증폭돼서 출력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더 높아졌겠죠. 하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감삼기예요. 감삼기는 말 그대로 감하는 겁니다. 빼는 거예요. 빼는 거. 똑같습니다. 반전과 비반전이 있는데요. 반전 감상기를 가지고 쓴 거고요. 신호는 반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렇지 않네요. 어, 이거는 지금 현재 감상기는 죄송합니다. 감상기는 그 두 개의 차를 가지고 감산하는 거예요. 앞전 거 가상기 같은 경우는 반전 입력 단자에다가 두 개의 입력 신호를 넣어 가지고 이제 가산을 한 거고요. 감상기는 요 입력하고 출력이 한쪽은 반전 한쪽은 비반전 쪽으로 넣어 가지고 그 두 개의 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요 그 플러스 쪽에 들어가는 입력 단자의 전압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 들어가는 입력의 전압의 두 개의 차를 가지고 감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 입력 단자하고 비반전 입력 단자의 이제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이용해서 그 입력의 두 개의 차를 가지고 출력의 전압을 얻는 회로가 이제 감산기다.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래서 그 결과는 Vout이라고 하는 건 V2. V2는 지금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는 입력 단자죠. 비반전 쪽으로 들어가는 입력 단자 빼기 그다음에 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가는 V1을 뺀 결과가 출력에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감상기예요. 감상기.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 이 신호 레벨들을 다 회로를 분석해서 여기 전압은 뭐고 여기 전압은 뭐고 이렇게 다 계산해 가지고 요 결과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는 그 시간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고요. 결과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적분기인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회로들입니다.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고요. 요 적분기는 요 적분기는 우리가 아주 그 회로로 보게 되면 요 마이너스 쪽에 지금 입력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요 피드백 되는 쪽에다가 콘덴서를 넣은 거를 우리 이제 적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을 적분을 한 값을 출력을 하는 게 이제 적분기다. 그 적분을 콘덴서를 피드백 되는 데에다 콘덴서를 달아서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제 반전 증폭기 회로에 이제 피드백 저항 대신 콘덴서를 바꿔서 입력 신호의 입력 전압을 이제 적분을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출력은 콘덴서하고 저항분의 1, 그 다음에 전압, 입력 전압을 적분을 한 거하고 같다. 콘덴서 값을 이제 10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저항을 100kΩ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딱 곱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V 입력에 대해서 입력 신호의 값을 다 적분을 해서 출력을 내는 그런 형태의 회로를 만드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적분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기는 얘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데 입력값을 이제 미분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쪽에 입력이 들어갔고요. 피드백은 그대로 쓰고 이번에는 뭐다 콘덴서를 입력 단자에다가 붙여 놓은 거를 우리 이제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콘덴서가 입력 반전 증폭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적분기가 될 수가 있고 미분기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기의 회로도 적분기 회로와 같이 반전 증폭기를 씁니다. 항상 반전 증폭기가 기본이에요. 주로 헷갈리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피드백 저항기를 이제 콘덴서로 바꿨었는데 미분기는 입력 단자에다가 콘덴서를 붙여서 놓은 거를 우리는 이제 미분기라고 하고 얘는 말 그대로 미분하기 때문에 이 입력 전압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값은 앞에 콘덴서하고 피드백 되어주는 저항하고 곱하기 하고요. 반전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니까 dt분의 dvi 이렇게 되겠죠. 입력에 대해서 미분. 그렇죠. 입력에 대해서 미분 한 결과가 출력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미분기 혹은 적분기를 통해서 신호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변화를 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회로는 잘 알아놓고요. 이 콘덴서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미분기냐 적분기냐 이렇게 나눈다는 것만 정의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신호 파행이 어떻게 나오고 입력에 넣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때 이제 실제 실험을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밑에 노이즈하고 입출력 보호 회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문제가 뭐냐면 물론 뭐 디지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노이즈라는 게 문제예요. 회로에서의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게 노이즈고요. 노이즈는 그 어떤 형태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할 건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잘 해야만 진정한 이제 회로 설계자가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거나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노이즈 필터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는 필터를 하나를 써서 이제 작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드웨어적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회로를 우리가 덧붙여서 그런 노이즈들을 노이즈도 뭐 주파수대가 다 다르니까요. 그 주파수대에 맞는 형태의 노이즈들을 이제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OPMP가 이제 이런 전원 단자의 노이즈가 상당히 약합니다. 항상 뭐 디지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회로 이렇게 손으로 만지잖아요. 어디든 만지면 우리 손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기에 의해서 전자장비들이 이제 동작하는데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원 단자에 우선 1차적으로 노이즈가 가해지게 되고요.
그 노이즈의 영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증폭률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가끔 이제 스피커에 손으로 만지면 우웅 했다가 뭐 안 나왔다 이런 경우도 많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제 노이즈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OPMP의 그 첫 번째 요인인 전원 단자의 전원을 넣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필터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기 위한 그런 회로를 꾸미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항과 캐파시터, 콘덴서를 많이 활용을 하죠. 주로 이제 주파수는 그 콘덴서 값에 의해서 많이 제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항값도 영향을 있지만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서 이제 변화를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고주파 노이즈는 회로의 이제 발진 원인이 돼서 그 신호를 변화를 막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가 돼야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회로 속에는 로패스 필터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로패스 필터는 이제 낮은 주파수를 이제 통과시키는 패스니까 로패스니까 통과시키는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는 잘라내는 거죠. 그런 이제 잘라내는 컷오프 주파수 때의 주파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E 파이 R C 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계산치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결과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그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는 누구하고 E 파이 분의 그 다음에 C하고 R 하고 관계가 있다. 저항값이 높으면 주파수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콘덴서 값도 높아지면 주파수 값은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 콘덴서하고 저항값을 가지고 이 주파수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제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이게 아까 전원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에 여기 이제 전원이에요. 전원 이쪽 전원을 붙여주게 되는데 전원 단자에다가 이와 같이 뭐예요? 뭐 지금 현재 15V나 혹은 VCC를 넣는데 전원 넣기 전에 이렇게 저항하고 그다음 콘덴서를 달아서 여기다 필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전원에서 발생하는 고주파를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원 단자에 이렇게 콘덴서하고 저항을 붙여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전원 양단에 이렇게 콘덴서, 바이패스 콘덴서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일반적인 회로, 디지털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여기 이제 0V고 여기 이제 5V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전압 양단 사이에 이렇게 바이패스 콘덴서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원 사이에 이렇게 발생하는 노이즈들을 얘가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서 다 차단을 삭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주파수를 통과시켜서 없앤다 해서 이제 바이패스라는 용어를 쓰죠. 바이패스, 콘덴서 뭐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콘덴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39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 상단에 노이즈 대책 회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OPMP에서 또 알아둬야 할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OPMP의 입력은 주로 이제 차동 입력 전압
이 차동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이 마이너스 쪽하고 플러스 쪽에 들어가는 전압 차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압차가 얘가 OPMP가 버틸 수 있는 전격 값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무조건 막 넣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격 값이 있고요. 그 전격 값을 넘어서는 경우에 여기 입력이 넣는 거가 요 두 개의 차동값으로 해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전격값이 있는데 그 전격값을 넘어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더 이상 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 회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이오드를 이렇게 두 개를 입맞춰 가지고 넣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전격 전압을 넘지 않게 이제 붙여주고요. 주로 이때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를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일반 다이오드죠. 일반 다이오드를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전격값이 이제 있으면 그 전격값의 한도까지 차동진폭의 입력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쓸 때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죠.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약간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얘는 전격값을 넘지 않도록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고 그 신호까지 딱 차단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어쨌거나 신호의 이제 전격값이 그 한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 두 가지 제너 다이오드를 쓴 경우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쓴 경우 두 가지 회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입출력 회로에 이제 컨덴서를 접속을 해서 이제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에 출력 쪽에 저항이 있고 입력 쪽에 이제 저항을 하나를 붙여놨죠. 그죠? 입력 쪽을 이제 보면은 여기 캐파시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신호가 이제 차단을 시켜놨는데 이 경우는 콘덴서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정상 동작을 할 때는 이쪽은 이제 전류가 흐르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전원이 차단이 됐으면 그때 이제 이 캐파시터에 충전된 양이 이제 신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OPMP에 전원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입력 단자에 이 신호가 전원이 이제 들어가서 결국은 이 콘덴서가 방전하면서 나오는 전류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전원을 차단했을 때 콘덴서에 가지고 있는 전압이 방전되면서 그 방전된 전원을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콘덴서 저항을 이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방전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입력 단자 쪽에다가 저항을 접속을 해 놓고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입력 단자의 부분에 출력 단자 같은 경우는 여기 출력에 이제 여기다 뭔가 회로를 또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하, 로드, 로드 영어로는 이제 로드라고 하고요. 부하 부하를 걸게 되면 여기에 이제 회로가 동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충격 단자에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출력된 신호를 가지고 부하 쪽에 뭔가 동작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그 동작될 때 이 그 부하에 걸리는 용량성 부하
전화를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제 신호가 이렇게 역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출력 단자에 전압이 넘어와서 역으로 이쪽에 회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부하성 있는 전압이 용량의 그 값에 의해서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항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제한 저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입력단하고 출력단에다가 이런 보호 회로를 추가시켜주는 그런,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야. 콘덴서까지도 같이 추가시켜줘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OPMP의 이런 이제 차단 신호가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회로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가서 안전한 동작이 되도록 수행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 그거 정도까지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건 뭐냐면 41페이지 보면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토커플러, 포토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우리 뭐 우리 과에서 혹시 이제 제어나 메카트로닉스에서는 아주 중요한 소자 중에 하나죠. 제일 많이 쓰고요. 엄청 많이 쓰죠. 엄청 많이. 그리고 종류도 너무 다양해요. 포토커플러하고 포토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포토커플러는 어떻게 보면 이제 IC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광 소자하고 발광 소자는 이제 우리가 발광 LE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광 소자는 이제 포토 트랜지스터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오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수광 소자는 트랜지스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칩 속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이제 포토커플러죠. IC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IC인데 이 속에 LED가 들어가 있고, 그 LED의 빛을 받아서 동작을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게 이제 하나의 IC로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는 포토커플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포토 인터럽트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얘는 칩화되어 있지만 쟤는 실제 이렇게 이제 LED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독립적인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IC로, 그러니까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하나의 부품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외부에서 빛이 나와서 빛이 받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얘는 이제 벗겨져 있는 형태,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좀 강하고요. 얘는 칩 속에 가려져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얘를 쓸 때는 LED하고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전격이 있겠죠. LED도 마찬가지고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고, 그 전격을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변환 효율은 여기 이쪽 이걸 이제 입력 전류라고 합니다. 이쪽에 흐르는 전류, 그걸 I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콘덴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콘덴서라네, 요 트랜지스터 쪽에 흐르는 전류, 요 C 값이 컬렉터 전류, 쉽게 얘기하면 출력 전류, 요 포토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 하고의 관계식에 의해서 변환 효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거리에 따라서 틀린데, 얘는 거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쨌거나
입력 단자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출력에 흐르는 전류의 관계식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로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 안에 IC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 형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 형태가 베이스 있는데요. 수신단은 베이스 단자가 없어요. 베이스 단자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빛을 받아서 하는 베이스 단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의 양에 따라서 베이스 단자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회로를 꾸미면 이렇다는 거죠. 회로를 꾸미면 이렇게 꾸밀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포토커플러고요. PC에서 게이트를 통해서 제어를 해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 빛에 의해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흘러서 달린턴 트랜지스터가 있네.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다르게 해서 솔레노이드가 동작을 하더라. 솔레노이드는 앞전에 설명했었죠.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다이오드를 역으로 붙인 거는 솔레노이드가 전원을 줬다 껐다 하면은 자체적으로 전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역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이오드를 단다겠죠. 그래서 역전압이 생기면 피드백 돼서 전원이 이렇게 피드백 돼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이제 상쇄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회로 구성은 저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이쪽하고 이쪽 회로가 서로 분리가 돼요. 지금은 뭐 이쪽 전원을 같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전원을 타고 이제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원래 전원도 분리시켜줘야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신호를 제어하게 되면 그 신호가 독립돼서 이쪽에 2차단에 안전한 그런 구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샷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